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아세요? 차도연입니다. 네 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봄이 왔나 하면 여름이죠. 반갑습니다.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 라주떼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은 영화가 맞나 봐요. 보신 분들이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영화 라주떼에서 주인공에게 각인되었던 그 이미지, 제가 그 이미지를 간직하고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인물을 만나고자 하는 남자의 열망이 그녀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라주떼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그리고 계속 그 속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그 남자의 힘을 어떤 연인 관계의 사랑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그것을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 또한 사랑이 맞는데, 지적해 주신 분 말대로 라주떼에서 그에게 각인된 그 이미지와 이 주인공의 관계는 그 여인, 그 얼굴, 그 이미지로 향하는 그의 감정이고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정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리스마커는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각인된 어떤 각자의 되게 강렬한 어떤 이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추동자로서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망해가는 어떤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을 만큼의 대단한 열쇠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에게 각인이 되고, 그 각인된 이미지가 어떻게 작동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어떤 탐구?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커의 전 작품을 통과하는 화두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가는 사랑 이전에 그 각인된 이미지 자체에 대한 통찰이 있는 거죠.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이라는 형태로 각인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크리스마커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로 계속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관계성이 반복되면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라주떼에서는 그녀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표현이 작품을 왜곡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나 이 라주떼라는 작품은 크리스마커를 아세요라는 방송 내내 다른 무슨 작품을 얘기하든 다시 돌아올 원형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1회에서는 러브 스토리로서 소개했지만, 이 인물 안에 있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꾸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싶게 하는가, 그것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열망 안에 사랑과 어떤 진실에 대한 추구, 어떤 노스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남녀의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왜곡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로 강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강렬한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해석으로서 사랑,
그건 분명히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라주떼라는 영화를 각자 감상하시고 나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각각의 해석을 다양하게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 오늘은 좀 사랑에 관련된 다양한 OST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여러분, 음악이 나갑니다. 별들의 고향 1973년도 최인호 원작의 소설을 이장호 씨가 감독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 영화의 OST 중에서 사랑의 테마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은 사랑의 테마는 이장희 씨가 만든 작품이고요. 제가 우리나라 영화에서의 사랑의 테마를 노래한 영화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건데 어떠세요? 음악만 들었을 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별들의 고향 하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서의 사랑은 또 신파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봐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게 어떤 그 젊은 최인호 작가의 힘이기도 한 것 같고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안인숙 씨의 얼굴에서도 보면서 노스탈지아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좀 느낌의 사랑의 테마를 들어볼까 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2012년에 미카엘 하네케 감독이 만든 아무르에 나오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즉흥곡,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알렉산드로 따로가 연주한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뜻이죠. 아무르, 불어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앞서서 제가 최인호 원작의 1973년 별들의 고향, 우리나라 영화 이장호 씨 작품 속에 나오는 OST를 들었고, 사랑의 테마, 그리고 이어서 미카엘 하네케의 아무르에 나오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었는데, 저한테서는 크리스 마커의 사랑이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심파적일 수 있는 슬픔의 사랑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절절한 아무르의 사랑, 그 사이에 어떤 지극히 개별적이고 사적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을 때 가지는 그 사랑의 무게까지 포함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음악을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 마커를 아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시 라주떼 얘기로 또 돌아가고 싶네요. 그런 얘기가 떠올랐어요. 크리스 마커의 그 이미지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 인물, 그 얼굴, 그리고 그 사건에서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남자의 이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끌림, 이것을 정말 제목이 다 쌓아 안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감탄하면서 하는데, 말씀드린 듯이 라슈테라는 이 제목, 슈테라는 단어가 어딘가로 투척되고 던진다라는 말이라고 원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구경하던 실제로 존재했던 공간, 그 환송대를 라슈테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 슈테라는 중의적인 상징성이 영화 내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시간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게끔 실험당하고 있을 때 그는 투척되고 있었고, 과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 여행을 성공하자 실험자들이 이제 미래로 그를 투척하지요. 그때에도 띄워져서 던져지는 그림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에서 어딘가로 투척된다는 어떤 중의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저는 그 시적인 풍부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음악을 듣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랑에 우리가 그 감정에, 그 이미지로 또는 그 사람에게로 투척되는, 이것이 평생 여행을 다녔던 크리스 마커의 어떤 삶의 방식을 또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투척된다는 건 그러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여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우리의 주인공은 어딘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넘어서 넓고 광활한 미지의 어떤 곳으로 훌쩍 날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든다든가 어딘가로 파고들고 스며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훌쩍 날아오르는 이미지, 삶을 마감하고 넘어가는 어떤 죽음이라는 이미지도 바로 그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 그 이미지와 계속 중첩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나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어딘가로 빠져든다고 얘기하지만,
크리스 마커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성은 그런 의미에서 꿈과는 무의식과는 어떤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주인공이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연인이 되는 관계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어쩌면 실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꿈과 여행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행을 크리스 마커의 작품에서는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네, 에릭 사티의 슈투브 나는 너를 원해.
이 음악을 쓴 에릭 사티는 알려지기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연애가 있었다고 해요. 단 한 번에. 사티의 태어난 해가 1866년입니다. 그의 음악들이 지금 우리가 들은 주트흐처럼 그렇게 늘 달콤하고 멜로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되게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고 아주 전위적인 실험들도 서슴지 않았던 되게 지적인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오직 내가 원하는 건 당신 하나뿐이고 당신의 곁에 오로지 있고 싶은 나의 열망 그거 하나뿐이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너밖에 없어 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수잔 발라동이라고 당시에 여자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겠어요? 수잔 발라동이 화가이기도 했지만 여러 화가들의 모델로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누구냐면 오기스트 르누아르 작품에서 수잔 발라동이 나오는 그림들이 꽤 많고요. 당시에 매력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에릭 사티가 수잔 발라동한테 사랑에 빠져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그녀에게 너무 큰 사랑을 느끼니까 결혼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가로서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이어가는 모델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웃으로 살던 그녀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영영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녀를 두고 깊은 비탄에 잠기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에릭 사티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진 유일한 사랑이고 연애 이야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좀 가지고 슈투브를 들으면 노래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 밑에 그 애절한 마음이 같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참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그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인이 참 매력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하면서 르누아르의 인상파의 대부라고 하는 르누아르의 작품 안에 있는 그녀의 얼굴들을 새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수잔 발라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프랑스의 여자 화가이고 동시대의 화가들에게 모델로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실제 모습들이 그려지고 남아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답니다. 이게 에릭 사티의 사랑 이야기의 결정판이었어요. 슈투브. 결국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깊은 페이소스가 이 음악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리스 마커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티의 노래에 나오는 촉각적이고 관능적인 어떤 그런 사랑과 동시에 또 관념적인 어떤 사랑이기도 한 그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지 않을까. 사랑, 각인된 이미지라고 말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사랑 안에는 그만큼의 크기의 결핍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미지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연정의 대상을 더 넘어서는 어떤 갈망, 붙잡고 싶은 열정이나 갈망보다 더 큰 그 결핍에 대한 주시?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라주떼에서처럼 미지의 그 신비한 어떤 끌림, 그 이미지가 나를 데려가는 그것 사이에 서사가 만들어지고 그 서사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장치로 되새겨지거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장착되거나 또는 어떤 그 갈급, 그것을 갈망하고 갖지 못한 갈급함 자체가 되거나
결국 서사라는 것은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Si mes vers avaient des ailes, 나의 시에 날개가 있다면 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시에 레날도 한이 작곡한 1974년도에 브루노 라플랑트가 노래를 부른 곡이었어요. 나의 시에 날개가 있다면, 그 시인만이 붙일 수 있는 제목이 아닐까요? Mes vers furets, mes vers furets, doux et frêles vers votre jardin si beau. 그 시의 시작의 어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언어가 숨어들듯 날아갈 텐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의 시에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들이 빛을 발하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당신이 미소 짓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날아갈 거야. 나의 시에 날개가 있다면, 육체가 없는 영혼과 같이 날개가 있다면 당신 곁에 충실하게 항상 그곳에 머물고 밤낮으로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며, 내 시에 날개가 있다면 그 나의 날개는 사랑과 같은 것이야. 내 시에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들은 마치 사랑과 같은 걸 거야. 이렇게 노랫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작곡한 레날도 한은 베네수엘라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이고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이 노래는 작곡가라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저도 접하니 저에게는 작곡의 능력은 없지만 저라도 정말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마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한 장면을 직접 쓴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상자였다. 내 귀퉁이가 동그랗고 불규칙적인 모양을 한 철제로 된 작은 상자였다. 직사각형의 뚜껑을 열면 한가운데 아주 작은 렌즈가 있었는데 인류로 동전만 했다. 우리는 필름의 조각을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뜨리듯 밀어 넣었다.
그것은 양쪽에 구멍이 조르륵 난 진짜 필름 조각이었다. 고무로 된 룰렛이 필름을 밀어 누르면서 필름 롤이 돌아갔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이 진행되었다. 사실 각각의 이미지들은 각각의 다른 장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고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홈 비디오를 보는 것이라기보다 슬라이드 필름을 읽어가는 형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각 필름의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정말 잘 재현된 것들이었다. 채플린이나 베너, 아벨강스의 작품 나폴레옹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재현한 것들이었단 말이다. 우리가 부자였다면 이 상자 안에 작은 전등을 넣어서 벽에 필름을 영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부자였다면 스크린에 영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의 이 작은 버전으로 만족해야 했다. 렌즈 위에 눈을 꾹 누르고 그 안에 들여다보는 것으로 말이다. 지금은 잊혀진 이 물건을 빠떼라마라고 불렀다. 검정 바탕 위에 황금 글씨로 빠떼라마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 앞에 힘차게 울고 있는 그 황금 닭 빠떼의 전설적인 로고와 함께 말이다. 빠떼라마를 통해 근접할 수 없었던 영화의 왕국에 소속된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게다가 오직 나 혼자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특권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이기적인 즐거움이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화 언어 밑에 있는 어떤 변증법적인 창작물을 만들게 했다. 나는 영화를 촬영하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영화 언어의 기초 같은 건 당연히 나의 이해 저편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화 같은, 그러니까 영화의 필름 자체가 내 손 안에 있었던 것이다. 현상되어 나오면 네거티브 필름과 다를 것 없는 투명한 셀룰로이드 조각 말이다. 그것은 내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만큼 생생한 세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피노키오의 멘토인 지미니 크리킷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같은 장르의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저 같은 크기의 작은 소재의 재료만 있으면 충분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가위와 풀만으로 나는 빠떼라마의 필름 롤을 직접 제작하였다. 한 장면 한 장면 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내 고양이가 움직이는 각 동작들의 시리즈를 그려 넣은 것이다. 갑자기 고양이는 베너나 나폴레옹과 같은 세상에 속하는 인물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거울의 반대편으로 공충 넘어가 버렸다. 학교 친구 중에 조나단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기계의 메카닉의 도 같은 녀석이었고 발명가적 기질이 다분했다. 그는 극장에 축소된 모형물들을 만들곤 했는데 움직이는 커튼이나 깜빡이는 조명들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미니어처 오케스트라는 축음기의 마니벨을 돌리며 전승가가 울릴 때 아래 구멍난 바닥에서 솟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첫 수작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내 첫 작품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내 작품에 꽤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 나는 나의 영화, my movie, 몽 필름이라고 내 작품을 소개했다. 고양이 리리의 모험이라는 나의 작품을 말이다. 그러나 조나단은 한순간에 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바보야, 영화에서 이미지들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이미지가 영화야. 그가 말을 이었다. 고정된 이미지들을 가지고는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거야. 30년이 지났다. 나는 라주떼를 만들었다.
가브리엘 포레의 Après un rêve, 꿈을 꾼 후에 장한나의 연주였습니다. 라주테에서 영화의 한 부분을 골라서 제가 번역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영화의 초반에 10여 분이 좀 지난 때부터 나오는 대목이고요. 실험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성공하지 못한 주인공이 자신의 이미지에 각인된 그녀의 얼굴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그녀와 재차 만남을 이어가는 여러 번의 성공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는 부분들 한 5분 정도를 제가 따로 떼어서 여러분에게 우리말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u 10e jour d'expérience, des images commencent à sourdre, comme des aveux. 실험 열흘째 되는 날, 이미지들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마치 고백처럼. Un matin du temps de paix, 평화로운 시간의 어느 아침, une chambre du temps de paix, 평화로운 시간의 침실, une vraie chambre, 진짜 침실방, de vrais enfants, 진짜 아이, de vrais oiseaux, 진짜 새, de vrais chats, 진짜 고양이, de vraies tombes. 진짜 무덤. Le 16e jour, il est sur la jetée, 16번째 날에 그는 환송대 위에 있다. vide. 텅 빈 환송대. Quelquefois, il retrouve un jour de bonheur, mais différent. 때로 그는 행복한 날을 되찾아내지만 모두 다른 것들이다. Un visage de bonheur, 행복한 얼굴, mais différent. 다른 얼굴이다. Des ruines. 폐허, Une fille qui pourrait être celle qu'il cherche. Il la croise sur la jetée. 그가 찾던 그 여자를 그는 환송대에서 마주친다. D'une voiture, il la voit sourire. 자동차 안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그가 본다. D'autres images se présentent, se mêlent, dans un musée qui peut être celui de sa mémoire. 아마도 자신의 기억의 박물관일지도 모르는 어떤 박물관으로부터 다른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뒤섞인다. So, jetzt haben wir ihn soweit. Die Hälfte von ihm ist hier, die andere Hälfte, die ist in der Vergangenheit. So, das ist ja sehr schön. Dieser erste Teil ist ausgezeichnet gelungen. Jetzt müssen wir bloß lange genug Le 30e jour, la rencontre a lieu. 30번째 되는 날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진다. Cette fois, il est sûr de la reconnaître. Ja, Nudi. C'est d'ailleurs la seule chose dont il est sûr, dans ce monde sans date qui le bouleverse d'abord par sa richesse. 이번에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확신한다. 날짜도 없는 그 세계에서 그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혼란스러웠다. A, B, C, D. Autour de lui, des matériaux fabuleux. Das bei F, nicht wahr? Le verre, le plastique, le tissu éponge. 남자의 주위로 멋진 물건들, 유리컵, 플라스틱, 스폰지와 같은. Lorsqu'il sort de sa fascination, la femme a disparu. 남자가 그를 홀리던 물건들의 현혹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Links, Geradeaus. Sehen mal ein bisschen vorgehen. Ceux qui mènent l'expérience resserrent leur contrôle, le relancent sur la piste. Le temps s'enroule à nouveau. L'instant repasse. 실험자들은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들은 남자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다. 시간은 새롭게 다시 흐르고
찰나들이 지나간다. Da ist ja das Mädchen. Na, da kommt sie. Da kommt sie. Cette fois, il est près d'elle. Il lui parle. 이번에 그는 그녀의 곁에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Elle l'accueille sans étonnement.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그를 맞이한다. Ils sont sans souvenir, sans projet. 그들은 공유할 추억도 계획도 없다. Leur temps se construit simplement autour d'eux, avec pour seul repère le goût du moment qu'ils vivent et les signes sur les murs. 그들의 시간이 그들을 둘러싸며 생겨났다. 그들의 시간을 지은 유일한 지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의 정취, 그리고 벽에 쓰인 낙서뿐이었다. Plus tard, ils sont dans un jardin. Il se souvient qu'il existait des jardins. 이후에 그들은 정원에 있다. 남자는 정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Elle l'interroge sur son collier. 여자는 남자의 목걸이에 대해 묻는다. Le collier du combattant qu'il portait au début de cette guerre qui éclatera un jour. 남자는 미래에 곧 발발할 전쟁 그 시기부터 내내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Il invente une explication. 남자는 여자에게 대답을 지어낸다. Il s'arrête devant une coupe de séquoia couverte de dates historiques. 그들은 함께 걷다가 거대한 삼나무의 단면 앞에 선다. 잘려진 나무의 단면에 역사적인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다. Elle prononce un nom étranger qu'il ne comprend pas. 여자는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이국의 이름, 그녀의 이름을 말한다. Comme en rêve, il lui montre un point hors de l'arbre. 꿈에서처럼 남자는 여자에게 마주보고 있는 나무태의 저 너머의 한 점을 가리킨다. Il s'entend dire « Je viens de là » 나는 저기에서 왔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et y retombe à bout de force. 그리고 남자는 기력이 다해 쓰러진다. Puis, une autre vague du temps le soulève. 이어서 또 다른 시간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그들의 만남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나레이션에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어진다. Le temps se construit. 시간이 스스로가 구성된다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그들의 시간이 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시간도 그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고 leur temps.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질 때 지표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들로 인하여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부분이 le goût, le signe. 그래서 벽에 표시되어 있던 사인들, 낙서들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순간에 le goût 하면 사실은 말 그 자체로 치면은 미각적인 걸 얘기하는 감각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취향, 전반적인 취향을 얘기한다는 것은 감각, 한 사람이 자기의 몸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 한 사람만이 가지는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축적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취향들. 그래서 le goût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치 그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실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바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시간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시리즈의 장면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발견했을 때, 아, 이 여자야 하고 알아보면서 나오는 여자의 첫 얼굴이 어떻게 나오냐면 프로필로 옆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때 머리 헤어스타일이 히치콕의 현기증에 나오는 여자 인물 마들렌이 항상 꽃집에 들려서 부케를 사들고 미술관에 가서 초상화 앞에 앉아서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그때 마들렌이 늘 하고 있었던 회오리 모양의 올림머리가 특징인데 그 머리와 같은 모양으로 머리를 올리고 옆모습으로 탁 등장합니다. 라주테에서의 주인공은 이름들이 없죠.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나오는데 거울로 이 주인공 여자의 옆에 역시 히치콕의 영화에 버티고 현기증에 나오는 마들렌을 연상시키듯이 커다란 꽃다발이 동반되어서 비추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장면의 만남이 그대로 히치콕의 현기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오늘도 어김없이 음악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금세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 시작된 것들이 다음번에 재미있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만남을 여러분 기약하기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컬을 하세요를 청취하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한 차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